자, 컴퓨터가 어떻게 시작되는 줄 알겠죠, 그죠? 프로그램 실행이 어떻게 시작되는 줄 알겠죠, 그죠? 이제는 무슨 일을 할 거냐면 컴퓨터 프로그램이 하나가 어떤 프로그램 하나가 쭉 실행을 시작해서 끝까지 끝나고 요 하나만 보면은 그냥 그게 간단한데 우리가 가정할 때 뭘 가정했죠? CPU는 하나 있고 유저는 많고 근데 그 유저들이 또 프로세스가 또 많고 이러니까 CPU는 하나인데 CPU 하나, 메모리 하나, 하드 하나 뭐 이런데 프로세스는 되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 단순하게 생각하면 프로세스 하나가 쭉 돌고 끝나고 그 다음 프로세스가 하나 쭉 돌고 끝나고 또 하나 돌고 끝나고 그럼 여기에는 어떤 이슈만 났냐면 크게 되게 간단하죠. 심플하지 그죠? 되게 심플한데 여러분들이 커피집에 가서 커피 아메리카노 하나 주세요. 네. 받아가지고 아메리카노 막 주고 돈 계산 다 하고 그 다음 분 뭐 드릴까요? 사람이 하나라면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지. 그죠? 그러면 이 가게가 잘 될까 안 될까? 잘 안 되는 거예요. 손님이 많고 맛이 있으니까 이 사장님이 무슨 생각을 합니까? 아, 아르바이트 하나를 뽑아야겠다. 그래서 카운터에 앉혀놓고 이 사람이 이제 그 사장님은 커피를 잘 만드니까 이제 이런 일을 하는 거죠. 그 아르바이트생은 주문을 받지. 뭘 해드릴까요? 뭘 해드릴까요? 그럼 주문을 받아서 뭘 하지? 예, 아메리카노 2개요. 사장님 아이스 아메리카노 2개요. 그리고 또 만들 거라고? 손님이 계속 오고 이 사람은 계속 만들어. 시간이 별로 차이가 없어요. 어차피 또 바틀렉이 우리가 말하는 병목이 어디 갔어요? 조금 나아지긴 했는데 이 주인이 혼자 이걸 일일이 만드는 게 힘든 거예요. 어쨌든 분업을 해야 되겠다는 거지. 자, 그런 개념이 이제 커피 가게는 그렇고 컴퓨터에서도 어떤 형태로든지 문제가 발생할 거란 얘기죠. 문제라기보다 우리 공학하는 사람의 욕심은 시간. 그죠? 정확도는 너무나 당연한 거고 시간을 어떻게 하면 줄일까? 어떻게 하면 빨리 돌릴까? 그런 거를 목표로 삼고 있으니까 알고리즘 그것도 결국은 빠른 알고리즘을 만들기 위한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일단 이때까지 프로그램이 어떻게 시작하는가 하고 보면 시작하는 방식 우리가 3단계 있었죠. 하드에서 찾고 이런 것들은 어떤 거는 이가 우리가 지금 1장에서 배우는 내용들이 끝까지 유지되는 방식이 있어요. 아주 처음에 우리 각자가 카페를 하나 오픈했을 때 돌아가는 방식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돌리면서 아, 이런 일이 생기는구나. 배달 똑같다. 아, 이런 일이 생기는구나 하면서 기존의 기본적인 어떤 거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 이거는 이렇게 하면은 더 효과가 좋겠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계속 바꿔나가지 않습니까? 컴퓨터도 똑같아요. 그래서 계속 누적시켜 가면서 변화시켜 가면서 상황이 복잡해지니까 누적이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케이스가 다르니까 변화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쭉 갈 겁니다. 그래서 일단 부팅은 다 끝났습니다. 그 부트로더가 하는 부팅이 있고 OS 부팅이 있고 그래서 OS 부팅이 다 끝나면 얘는 뭘 기다리는데 얘가 기다리는 게 우리는 유저 리퀘스트 또는 뭐 이벤트 아니면은 인터럽트 다 똑같은 말이라고 했어요. 결국은 제일 프로페셔널한 말로는 인터럽트. 인터럽트가 뭐가 됐든 가장 중요한 기능을 지금 여기서는 인터럽트에 대해서 이제 쭉 얘기를 할 텐데 뭘 얘기합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으니 그 일을 컴퓨터가 처리를 해야 돼. 유저가 클릭했으니 이 컴퓨터는 그걸 처리해야 돼. 그 컴퓨터답게 얘기를 하려면 인터럽트로 인해서 어떤 프로세스가 실행이 돼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지금 앞에는 이제 실행을 다 해놓고 부팅을 다 꺼내놓고 우리 컴퓨터가 뭔가 기다리고 있는 거고 뭔가 기다리고 있는데 결국은 우리는 유저의 클릭을 인터럽트라고 얘기하고 인터럽트의 첫 번째 기능이 뭡니까? 어떤 프로세스를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직 시작 단계를 쭉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부트로더의 시작, OS 부팅의 시작, 그 다음에 최초의 프로세스의 시작하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앞에 있는 이런 거는 우리가 그때그때 필요로 하는 거죠. 자, 근데 가장 복잡한 사건이 이제 처음 생겼어요. 우리가 이제 카페를 열고 이렇게 하는데, 한 명이 와가지고 다 서빙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또 한 명이 오고, 또 한 명이 오면 또 다 서빙하고, 이거는 뭐 주인 입장에서 편한 거지. 돈을 못 벌어서 그렇지만, 시스템도 간단하잖아요. 여기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이제 배달 문제가 생겼어요. 오케이? 김치찌개 이런 것도 좋지만, 이제 배달 문제가 생겼어요. 두부를 사러 갔다 와야 되는 것처럼, 뭐를 사러, 배달로 하지 말고 계속 뭐가 필요하다고 컵을 사러 갔다 와야 돼요. 그죠? 야, 그런데 이 손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컵을 사러 갔다 오면. 이 문제가 컴퓨터에서 처음 발견된 문제고, 특히 요새처럼 CPU가 굉장히 빨라지면 상대적으로 IO가 늦어지는 거죠. 어떤 학생들 질문이 IO가 도대체 뭐냐? 자꾸 내가 IO 오퍼레이션 얘기하는데, IO가 무슨 약자예요? 인풋, 아웃풋. 인풋이든 아웃풋이든 말은 뭐냐면, 인풋은 바깥에 있는 게 안으로 들어오는 게 인풋이고, 아웃풋은 안에 있는 게 바깥으로 나가는 게 아웃풋이잖아요. 우리는 컴퓨터의 안과 밖을 뭐로 구분했죠? 컴퓨터의 박스로 구분한 게 아니라 안에는 메모리하고 CPU, 밖에는 하드디스크 등등등등등 다 바꾸다 이거죠. 그러니까 인풋 아웃풋은 뭐죠? CPU든 메모리에 있는 데이터가 하드디스크로 가면은 아웃풋이에요. 하드디스크에 있는 또 다른 키보드에 있는 뭐 이런 것들이 우리 컴퓨터 안에 즉 CPU나 메모리로 들어오면 인풋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가장 우리가 자주 경험하고 하는 게 F 스캔 F, F 프린트 F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어떤 변수의 값을 하드디스크에 쓰거나 또는 하드디스크에서 읽어오거나 이런 것들을 전부 IO라고 해요. 자, IO가 벌어지니 IO의 특징이 뭐죠? 뭐 IO의 동작 방식, IO가 어떻게 하드디스크에서 뒤져가지고 뭘 읽어, 여기에는 아직은 3학년 거는 좀 힘들고, 3학년 때는 뭐냐면 이제 컴퓨터 내부적으로 보는 거고, 우리 지금 CPU를 제어하는 프로세스라는 챕터를 공부하고 있잖아요. 프로세스 관점에서만 IO의 디테일, IO 디바이스들의 디테일을 알고 싶지 않고, 그건 너무 어려워서 여러분들 모르고, 자, 어쨌든 쟤한테 뭘 시켜야 된다는 거지. 그죠? 내가 직접 뭔가 하기. 여기서 이 슬라이드에서 문제는 뭐죠? IO의 주인이 다 하는 거예요. 주인이 다 하려니 굉장히 힘들더라. CPU는 이렇게 빠른데 하드는 저렇게 느리니 이 CPU가 모든 프로세서를 다 IO까지 해버리려니까 이건 굉장히 비효율적이다 하는 거를 느낌을 주는 게 이거죠.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서 이 IO를 어떻게 그러면 뭐 답은 있죠. 지금 답이라기보다 2024년 3월 달에는 이 컴퓨터나 IO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현재의 기술로서의 답은 있죠. 이 답이 나오기 전까지 그 굉장히 고민을 하는 겁니다. 고민이 뭐냐면 여기에 나오는 1, 2, 3번이에요. 내가 그냥 할까? 그죠? CPU가 그냥 그 모든 걸 다 할까? 시간이 오래 걸리든 말든 그게 1번이죠. 2번은 자, 그럼 내가 하지 말고 우리 태환이를 시켜서 두부를 사오라고 그럴까? 태환이가 아이오를 하라 그럴까? 오케이, 그거 좋은 생각이지. CPU는 한가해지니까. 근데 3번도 마찬가지야. 3번도 태환이한테 시켜요. 두부 사와라. 2번, 3번 케이스의 차이는 뭐냐면 2번은 시켜놓고 놀아. 편해지긴 했는데 시간 단축에는 전혀 기여를 못했어요. 그죠? 세 번째는 뭐냐면 시켜놨으면 난 놀지 말고 나도 일을 하자. 내가 김치찌개를 못 만들니 지금은 우리 잡채를 만들자. 하고 하면 1, 2, 3번 중에 다 비판이 가능하겠죠. 그죠? 1번은 CPU가 모든 걸 다 하니 굉장히 단순하죠. 이거를 매니지하는 프로그램 짜기도 좋고 뭐 모든 걸 다 포기하면 단순해요. 여러분들도 뭐 이 성적이 뭐가 중요해? 단순해요. 편하게 생각하고 등에 기대해가지고 듣고 있으면 일이 끝나죠. 좀 나아지려고 2번이라는 방식도 있었고 지금은 3번의 방식을 사용한다는 거죠. 최종적인 목표가 뭐지? 2개.
첫 번째는 유저 관점에서 내 프로그램이 이렇게 늦게 돌아. 싫은 거지. 프로그램을 빨리 돌리고. 내 프로그램 빨리 돌리는 방식이 뭐지? 이 하드웨어들. 우리가 말하는 리소스들을 최대한 활용을 하는 거지. 1번에, 여기 1번 케이스에는 CPU가 돌다가 CPU가 이걸 다 하고, 그러면 CPU 혼자 바쁘긴 하지만 하드나 메모리는 한가해. 2번은 CPU가 태환이한테 두부 사와라. 그러면은 그 이후는 CPU는 또 놀아요. 어떤 장치나 직원이 놀고 있는 거는 우리가 또 못 참죠. 3번은 다 바쁜 거죠. CPU는 하다가 태환이한테 시키고, 그럼 얘는 바빠졌고, 나도 노느니 잡채를 만들고, 다 바빠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원하는, 우리 공학이 원하는 거예요. 빨리, 싸게, 효율. 굉장히 비인간적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공학하는 사람들도 그동안은 인류가 발전하면서 이것만 추구한 거고, 우린 그걸 뭐라 그러냐면 생산성이라 해요, 생산성. 한 명이 얼마나 많은 걸 만들어낼 수 있느냐. 목표가 거기 있어요. 아니면 어떤 걸 만드는데 얼마나 오래 걸리느냐, 얼마나 싸게 걸리느냐. 이게 생산성이거든요. 생산성 지향적이다가 요새는 이제 인간 중심에. 그러니까 사람을 휴먼 리소스라 그래요. 여러분들 회사에 취직할 때 보면 그 팀이 있어요. HR팀, 휴먼 리소스 팀이라고. 이게 나온 지 한 10여 년 된 용어인데 사람을 리소스로 보는 거예요. 하드웨어처럼. 우리가 리소스 그러면 하드웨어라 그랬잖아요. 사람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대는, 내 세대는 휴먼을 리소스로 보는 세대. 여러분들 세대는 이제 인간성, 윤리, 철학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융합의 시대라 그러죠. 인문계열의 학생들은 기술을 알아야 돼요. 역시. 만약에 경영학과가 됐든 경제학과가 됐든 돈을 다루는 학문을 하는데 이 기술이 미치는 영향을 몰라봐. 그러면 돈이나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지 않습니까? 경제학도 해야 되는 사람은 반드시 기술을 알아야 되는 것처럼 이제 여러분들은 이런 걸 하면서 윤리나 철학이 필요한 시기로 들어가고 있고 아직은 모르지 여러분들은 그죠? 그런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우리는 미래를 위해서 사는 거니까 미래를 가본 사람은 아무도 없고 대신 나는 내 미래를 살아봤었잖아요. 엄마도 아빠도. 거기에 비추어 볼 때 앞으로는 또 이럴 수도 있지 않느냐. 자,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란 얘기예요. 그죠? 자, 이거를 이제 구체적으로 보겠다 하는 거고, 지난 시간에 이걸 뭘 보여줬습니까? 나는 여기에서 이 키보드 이그젬플을 들었는데, 뭐 들을 때 이거 내가 막 수업할 때 대부분 자더라고, 멍 때리고 있고, 시험 문제 내가 내는데 뭐 좋아요. 이거 알 필요 없어요. 퀵소트를 외울 필요가 없는 것처럼, 내가 외울 필요 없다 그랬죠. 퀵소트를 공부할 때만 이해하고 외웠었으면, 그 다음에 언젠가 몇 년 후에 시키면, 한 2시간, 3시간 시간 주면 할 수 있잖아요. 그 정도 상태가 아는 사람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뭐 어떻게 되겠지 뭐 프로그램 10줄 이거 6줄 이거 하나하나 따져보면 이거 안 되겠습니까? 되겠지. 따져봐서 이해됐으면 된 거고 이거 내일 모레 시험 본다 해서 지금 외워봤자 일주일에 있으면 다 까먹어요. 그런 공부하지 말고 여기서의 메시지는 뭐지? 이 프로그램을 CPU가 직접 실행한다는 거죠. 이 프로그램. 그죠? 엄마가 두부를 사러 직접 갔다 오는 그런 케이스가 1번. 이거보다 실상은 훨씬 더 복잡하지만 지금 3학년 1학기 학생들한테는 이 정도 한 슬라이드 한 페이지 갖고 되는 얘기고 이 1번의 같은 기술 방식을 뭐라 그래요? 메모리 맵드 IO. 직접 CPU가 하는. 이거 설명해봐. 그럼 뭐라 그러지? 지금요? 또 봐야지. 또 2시간 정도 보고 있으면 되는 거고. 자, 그게 첫 번째 방식은 이런 식이다. 그래서 이쪽에 있는 코드는 우리가 C로 짜는 뭐 보통의 일반적인 코드가 아니고 사실은 뭐 디바이스 드라이버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프린터 사면은 드라이버 깔아야죠. 그죠? 드라이버 깔아야 되는 것처럼 키보드에도 드라이버가 있어요.
모든 장치에는 드라이버가 있어요. 모든 장치를 드라이버하고 드라이브가 차이가 뭐지? 드라이브는 하드웨어예요. 드라이버는 소프트웨어. 드라이브를 제어하는 애가 드라이버예요. 오케이? 우리가 앞에 그림에 지난번에 컨트롤러 있었죠? 컨트롤러가 말하자면 하드디스크 드라이브에서 HDD 그러잖아요. 그죠? HDD. 드라이브는 컨트롤러고, 컨트롤러가 어떤 하는 코드, 실행하는 코드를 드라이버라 그래요. 이게 말하자면 키보드 드라이버 같은 거예요. 이건 뭐 기계마다 다 다르고, 이거는 내가 학생 때도 아마 이 책이 안 바뀌니까 그런 식으로 했던 거고, 아, 어떤 짤막한 하드웨어 드라이브가 있구나, 드라이버가 있구나. 그 드라이버를 컴퓨터 CPU가 직접 실행하는구나. 오래 걸리겠구나. 이게 메모리 매프드 IO구나 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방식이 아까 얘기한 게 뭐죠? 엄마가 태환이를 시켜놓고 엄마는 하는 일이 뭐지? 엄마가 이 책에서는 한 가지만 얘기하지만 엄마가 성격에 따라서 두 가지예요. 어떤 엄마가 있지? 우리 엄마는 그지 내가 아유 우리 아들 고생시키니까 아유 뛰어갔다 오지 말고 천천히 오면 좋겠다. 넘어지면 안 되니까. 이런 엄마가 있고 내 아들의 엄마인데 내 아들의 엄마는 내 아들을 안 시키고 우리 엄마의 아들을 또 시켜요. 두부 사와라. 왜 이렇게 안 오지? 왜 이렇게 안 오지? 계속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첫 번째 케이스예요. 여러분들 보면은 이 부분 비지 웨이팅이라고 있습니다. 웨이트 하면 우리는 보통 가만히 있는 거죠. 컴퓨터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를 뭐라고 하냐면 슬리핑. 슬리핑이란 말이 앞으로 나올 텐데 슬리핑.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부팅을 했을 때 컴퓨터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 슬립하고 있는 거예요. 슬리핑, 웨이팅. 오케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고. 이런 거는 비지 웨이팅. 이 루프를 보세요. 루프, 점프, 루프. 뭐 하고 있지? 이 인스트럭션을 디코드 하면 점프예요. 점프를 하는데 얼루 뛰래? 루프로 뛰래. 또 이 자리로 뛰어. 그러니까 이 CPU는 하염없이 뭐합니까? 패치, 디코드, 점프, 얼루, 루프로. 루프 가서 또 패치, 디코드, 점프, 루프로. 이것만 계속 하는 거지. CPU는 바빠요. 그래서 우리가 저런 스타일을 비지 웨이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비효율적이죠, 그죠? 비효율적이고, 그래서 그냥 요새는 기다리는, 뭐, 다른 일을 하든 자든, 그러면 이제 더 편하겠죠. 그러면 CPU가 세이브 되고, 뭐가 또 세이브가 되냐면 전력이 세이브가 되지. 그죠? 여러분, 우리도 그래서 뭐 스크린 세이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어쨌든 계속 왔나? 안 왔나? 왔나? 안 왔나? 아까 어저께 지난번에 뭐라 했죠? 우리 태환이가 갔다 오면 엄마 저 왔어요. 라고 얘기를 해줘야 된다 그랬죠. 그리고 엄마 저 왔어요. 얘기하는 걸 뭐라 그래? 엄마가 비지 웨이팅을 계속 하고 있는데 엄마의 현재 액션은 뭐예요? 비지 웨이팅. 나는 이 비지 웨이팅이라는 일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엄마 저 왔어요 하고 내 업무를 방해하는 거죠. 그래서 얘가 나한테 주는 신호는 인터럽트. 자, 여기 정리하면 두 번째 방법인데 이거를 싱크로너스라고 합니다. IO를 OS가 하진 않아요. IO를 할 때 이 IO를 누구한테 시켜요? 누구한테? 그 얘기는 이제 세 번째에서 나올 텐데 그 얘기는 여기에 또 해당되는 얘기니까 다시 한번 하고요. 어쨌든 태환이한테 시킵니다. 시켜놓고 CPU는 이 인스트럭션을 계속 실행합니다. 말하자면 비지 웨이팅을 계속 실행하고 있다가 계속 하고 있는 거 CPU는 아무 생각 없죠. 왔나 안 왔나 왔나 안 왔나만 따지고 있고 그리고 언제 깨요? 태환이가 엄마 저 왔어요. 그러면 깨는 거고 우리는 그때 인터럽트가 걸렸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이게 싱크로너스 IO고 답은 현재 쓰이는 답은
3번입니다. 어싱크로너스 IO. 네. 뭐 매번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당연히 이게 기술이 좋죠. 1번보다 2번, 3번이 훨씬 더 좋은데, 1번, 2번, 3번. 3번은 점점 복잡해지고 1번으로 갈수록 간단한 거죠. 그죠? 키보드 만드는데 3번을 쓰려면 OS가 깔려야 돼요. 아니면 그냥 CPU로 하면 돼요. 키보드에 OS 깔리거나 아두이노에 OS 깔면 비싸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격에 맞춰서 1번, 2번도 우리가 지금 이런 성능이 좋은 컴퓨터를 쓰니까 이렇게 쓰이고 있다 하지만 우리 하는 측면에서 OS라든가 IoT라든가 하면은 작은 디바이스들, 센서들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1번, 2번이 또 굉장히 유용하게 되는 거죠. OS 리눅스를 깔아야 된다. 그러면은 하드도 있어야 되고, 메모리도 커지고, CPU도 똑똑해져야 되고, OS에 있는 인스트럭션이 되게 복잡할 테니까. 싸게 할 때는 1번, 2번이 유용하다는 거죠. 그래서 3번을 이해하기 전에는 이게 말하자면 우리가 말하는 이 태환이 두부의 모습이에요. 두부가 이렇게 생겼어요. 두부의 모습은 첫 번째 뭐냐? 여기에는 로직이란 말을 써요. 로직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컴퓨터 구성에서 배울 때 ALU, 그죠? ALU가 무슨 약자예요? Arithmetic and Logic Unit이죠. Arithmetic은 가감승제하는 거고, 로직은 뭐예요? AND, OR, 클리어, 컴플리멘트 이런 거 하는 게 로직이죠. 그죠? 거기서는 그렇고 여기서의 로직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복잡한 프로세서하고 우리가 프로세서 그러면 보통 마이크로 프로세서 CPU를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레벨이 아닌데 프로세싱 유닛의 능력을 갖고 있는 프로세서보다 훨씬 더 얘는 하는 일이 뭐겠습니까? 누가 뭐 사와 두부 사와 그러면 두부 사오고 파 사와 그러면 파 사오고 그 일만 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얘가 똑똑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간단하게 프로세싱 유닛이긴 한데 앞으로 누가 로직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CPU 컴퓨터 구성 시간에 배운 CPU를 생각하면 컴퓨터 구성 시간에 CPU 뭐 있었어요? ALU 있었죠? 그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지? 레지스터, AR. 다 까먹었나 벌써? PC, IR, DR. 그죠? 그러고 있고 버스 있고. 자, 얘도 뭐냐면 첫 번째, 어쨌든 ALU 같은 로직이 있어요.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데이터 레지스터, DR이 있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이 컨트롤 레지스터, IR은 여기 없고 그냥 직접 여기에 뭐가 들어갔으면 좋겠냐면은 IR이 들어가고 싶어요. CPU로 말하자면. IR이 뭐죠? 자기가 수행할 인스트럭션을 패치해가지고 IR에 놓잖아요. 그죠? 거기에 있지 않고 이 그림상에는 보세요. 컨트롤 유닛, 컨트롤 라인이라고 했는데 IO 장치는 무슨 일을 할까요? CPU는 가감승제, 클리어 이런 거 다 한단 말이지. 그리고 프로그램만 잘 짜면 미분적분도 하고 인공지능도 할 수 있죠. IO 장치는 뭘 하지? 이름이 IO니까 걔는 인풋 아니면 아웃풋이에요. 인풋, IO 장치 입장에서는 인풋이 뭐지? 인풋이라는 건 원래 인풋은 하드디스크에서 메모리로 가는 거지. 이거를 우리는 리드라고 그래요. 그럼 얘가 하는 일은 리드. 또 인사이드에서 아웃사이드로 넘어오는 거는 우리는 라이트라고 그러죠. 라이트. 기본적으로 IO 장치니까 리드 아니면 라이트예요. 읽어와라 아니면 네가 저장해라. 기본적으로 두 개인데 프린터에는 뭐가 있어요? 취소. 이런 몇 가지나 더 있죠. 그런 기능들이 있죠. 여러분들 C에서 LC 하여튼 있어요. 다. 그런 기능들이 있고 뭐 CD롬 같으면 리와인드 뭐 이런 게 다 있어요. 그거는 리드 라이트 말고 부가 기능이죠. 그죠? 그런 것들을 우리는 and more 해서 이 more는 대부분 뭐예요? IO는 그냥 고유의 기능.
인풋, 아웃풋 또는 리드, 라이트는 고유의 기능이고, 모든 I/O 디바이스에서 이 두 개는 고유의 기능이고, 그 장치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제어할 필요가 있겠죠. 네? 그런 것들을 우리는 다 합쳐서 컨트롤이라고 해. 컨트롤이라고 그러고, 여기 컨트롤이 들어가고요. 그럼 첫 번째로 아까 뭐가 있죠? 데이터. 인풋, 아웃풋이니까 데이터는 왔다 갔다 해야지. 자, 근데 여기 데이터 있다 512 하고 줍니까? 아니면 그 데이터의 변수명을 줍니까? 변수명이 있어요. X를 읽어와. 라고요. 그 변수명이 뭐예요? 결국 어드레스죠. 그죠? 몇 번지에서 읽어와. 몇 번지에다 써. 그러니까 IO 장치 입장에서는 자, CPU고 우리가 프로그램 코드를 볼 때는 자, X 값을 써. Y 값을 읽어와. 이렇게 얘기하지만 장치 하드웨어 관점에서는 몇 번지에 써? 몇 번지에서 읽어와. 그죠? 그래서 우리가 IO를 할 때는 인풋이나 아웃풋을 할 때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읽을까 쓸까. 읽을까 쓸까는 뭐예요? 여기 컨트롤 라인에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 보내면은 write, 0 보내면은 read. 그러면 한 비트면 되죠. 1, 0만 보내면은 1 보내면은 write고 0 보내면 read니까. 근데 요새는 어떤 또 다른 거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거를 여기다가 어떤 라인즈 해가지고 한 다발을 보내줍니다. 뭐가 어떤 뭐 010 뭐 이런 신호가 가겠죠. 두 번째로 읽을까 쓸까가 말하자면 우리 CPU로 말하자면 인스트럭션이죠. 그죠? 두 번째가 라이트 하든 리드를 하든 라이트를 할 땐 데이터를 줘야죠. 그러니까 라이트 할 땐 데이터가 가야 돼요. 리드 할 때는 데이터가 와야죠. 그래서 여기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자, 얘는 뭐냐? 이것도 또한 프린터를 생각하면 돼요. 프린터를 돌리다 보면 종이가 없음 프린터의 상태예요. 디바이스의 상태를 우리가 뜯어서 볼 수는 없으니까 이 디바이스가 지금 어떤 상태구나 하고 보여주는 거를 뭐라 그래요? 스테이터스 레지스터. 그러니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하나, 둘, 셋. 기본적인 모델이. 그럼 이쪽은 뭐냐? 이쪽은 뭐냐면 하드디스크 같으면 모터도 돌려야 되고 뭐 이런 일이 있겠죠. 프린터 같으면 또 뭘 해야 되고 그런 쪽이니까 이쪽은 여러분 우리들의 컴퓨터 하는 사람들의 월드가 아니에요. 이쪽은 하드디스크 제어하고 프린터 제어하고 뭐 이런 것들 것들을 이제 알아서 되겠지. 익스터널 디바이스를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거니까 이만큼은 우리 게 아닙니다. 이쪽에 하드디스크 프린터 이런 애들이 붙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쪽게 우리 거예요. 자, 우리 거만 보면은 세 개입니다. 알겠습니까? 특징을 그러니까 컴퓨터 구성에서 스페셜 퍼포스 레지스터 4개 있었잖아요. PC 이런 거 없죠. 그 다음에 AR 여기 있죠. 어드레스를 알아야 되니까. 근데 AR이나 여기 보면 AR이나 IR이 여기 바깥에 노출돼 있으니까 어딘가에 숨어 있습니까? 어딘가에 숨어 있죠. 하나만 나와 있어요. 뭐만? 데이터 레지스터, AR, DR만 밖에 나와 있습니다. 구조는 이렇고, 그 다음에 거기로 왔다 갔다 하는 정보는 아까 말한 대로 읽을까, 쓸까? 읽을래든 쓸래든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해야 된다는 거죠. 또 하나는 뭐죠? 상태를 알려줘야지. 좋은 디바이스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거를 우리는 이 그림은 어디 나오냐면 컴퓨터 구조 책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책에 저 뒤에 가면은 그림은 안 나올 것 같아서 요 그림은 컴퓨터 구조 책에 나오는 가장 뭐 인터넷 뒤져보면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디바이스 컨트롤러라고. 그러니까 디바이스 컨트롤러는 뭐냐면 이게 태환이도 지능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태환아 두부 2개 사와. 그 말은 알아들어야죠. 그죠? 두부 500원 주면은 2개 사고 100원 거슬러 올 수 있는 기본적인 지능은 그 정도만 하는 컴퓨터.
밥통에도 컴퓨터 들어가죠? 걔도 그거만 하는 컴퓨터예요. 그죠? 얘도 그거만 하는 컴퓨터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만 하니까 이렇게 생겼다. 하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결국은 이쪽에는 CPU가 있습니다. 이쪽에. 이쪽에는, 이쪽이 CPU가, 이쪽이 저겁니다. CPU하고 메모리. 인사이드. 저쪽이 아웃사이드. 그러니까 디바이스들이 저쪽에 있어요. 자, 얘를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작동을 하냐면, 여기 이제 위에 IO 로직이란 무엇이냐? 작은 스페셜 퍼포스 프로세서, 스페셜 퍼포스라고 하니까 뭐 특별한 게 아니라 어떤 특정 기능, 제너럴 퍼포스가 더 어려운 거죠. 그죠? 종합병원이 영어로 뭐예요? 제너럴 호스피탈. 일반적인 병원이 아니라 뭐든지 다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제너럴 프로세서가 우리가 쓰는 건 제너럴 퍼포스 프로세서고, 이거는 스페셜 퍼포스 프로세서니까 특정한 일만 하는 그런 애다. 버퍼 또는 데이터 레지스터는 IO 데이터를 저장하는 애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리드 같으면 우리가 CPU 입장에서 리드 했으면은 여기서 리드 그 시그널이 갈 거고, 그죠? 그럼 여기서 리드를 하려면은 하드디스크를 어떻게 제어를 해야겠다는 게 나오겠죠. 그죠? 그러면서 얘가 어떻게 시키겠지. 우리 문제는 아니니까. 얘가 뭐 시킬 거고, 얘가 시키면은 거기 가서 얘가 하드디스크 돌리고 뭐고 해가지고 어떤 특정한 값을 읽어옵니다. 읽어다가 어떠나? 여기가 있겠지. 그죠? 읽어놓은 다음에 뭐라 해야지? 태환이가 해야 되는 마지막 일은 뭐지? 엄마 나왔어. 엄마 나왔어를 하려면은, 자, 줄이 하나, 둘, 셋, 네 개 있어요. 어떤 줄을 써야 되지? 요 줄을 써요. 이 줄은 이름이 있으면 걔는 그거만 하는 거예요. 그죠? 요 줄을 써요. 내 상태가 무슨 상태라고 우리 키보드 때 비지, 레디 이게 있었죠. 그죠? 요 줄에다가 예를 들어 1 쓰면은 내가 일을 다 끝냈다. 엄마 나왔다 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값을 0을 가지면 난 아직도 일을 하고 있다. 그런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지. 그죠? 그런 의미를 갖는 레지스터가 저거다. 자, 그래서 여기를 보면 지금 요거 오더 결국은 CPU 입장이 됩시다. CPU 입장에선 얘한테 뭘 줘야 돼요. 근데 이제 말로 하지 말고 이제 우리가 기계라고 생각하면 쪽지에다 써서 줘야죠. 쪽지에다 얘한테 뭐라고 써서 줄 겁니다. 쪽지에 뭐라고 쓰는 액션이 있겠지. 그 액션은 누구 거예요? OS 거예요? 유저 거예요? OS 거. 이게 그겁니다. 오더, 즉 어떤 명령. 야, 다음과 같은 일을 해. 어디 가서 몇 번째 데이터를 읽어와. 이런 명령. 그죠? 이런 명령은 is not done by your program. 아, OS가 이 일을 하는구나. 이런 거죠. 오케이? 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있을 때 어떤 식으로 작동하냐면 CPU가 sends an order for IO operation. CPU가 오더를 보내는 방식은 결국은 프로그램 돌리는 거죠. 그죠? 무슨 프로그램이냐? 첫 번째, 데이터 라인. 데이터 라인에다가 만약에 라이트 오퍼레이션이라면 하드 라이트면은 데이터를 실어줘야지. 그죠? 하드에서 뭐 읽어와라 그러면 변수값만 주는다. 아무것도 줄 게 없어요. 데이터를. 나중에 가지고 오기만 하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어드레스 라인. 몇 번째에 가서 읽어와라. 그죠? 몇 번째에 가서 읽어와라. 하는 어드레스를 주면 되고, 컨트롤 라인. 예를 들어서 리드는 0, 1은 라이트.
기타 뭐 여러 가지 디바이스에 따라서 뭐가 있겠지, 그죠? 그 세 가지 정보, 결국은 IO를 하기 위해서는 CPU는 디바이스 컨트롤러에다가 세 가지 정보만 주면 돼요. 그러면 걔가 디바이스가 알아서 하고, 그 디바이스 자체는 전자공학과 애들이 알아서 하는 겁니다. 기계공학, 전자공학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삼성전자에 제일 많은 전공이 화학공학, 기계공학이에요. 세탁기. 누가 만들까? 나 전자공학과 나왔는데, 전자공학과 나왔으니까 세탁기 만들고 뭐 이렇게 납땜하고, 그거 제가 안 하죠. 그죠? 기계공학하고 화공이 제일 많이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CPU가 요 레지스터에다가 뭐라고만 쓰면, 그럼 나는 얘한테 쪽지 써가지고 태환이한테 주면 CPU가 태환이라는 디바이스 컨트롤러한테 쪽지를 써서 주면 난 할 일 다 한 거예요. 다 했죠. 뭘 더 가르쳐줘? 그죠? 난 일이 끝났어요. 그런 다음엔 얘 숙제예요. 알겠습니까? 그럼 얘가 뭘 하느냐? 얘는 어떻게 동작하느냐를 공부하고 싶으면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공부하면 돼요. 그거는 학부하고는 상관없어요. 그리고 아마 대학원에서도 디바이스 드라이버는 잘 안 하는데, 근데 회사에서는 많이 써요. 디바이스 드라이버. 삼성에서 프린터 사업이 잘 안 됐죠. 그죠? 그래서 도로 HP에다 팔아넘겼는데, 결국은 디바이스 드라이버가 안 되는 거예요. 삼성 프린터라는 디바이스를 어떻게 제어를 해야 되는데, 그게 어려웠죠. 거기에 그 디바이스 삼성 프린터에도 OS가 깔리는데 피소스인가? 하여튼 어떤 특정한 OS가 깔리는데 걔를 이제 우리가 쿵짝쿵짝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잘 안 됐던 거죠. 컨트롤러 일단 명령을 다 줬으면 내가 태환이한테 꼭지를 써서 줬으면 2번은 뭐예요? 그러면 컨트롤러는 알아서 지가 하는 거예요. 그죠? 어떤 식으로 알아서 하는지는 우리의 교육의 범위는 아니지만 컨트롤러 퍼포먼스 IO as ordered by CPU. CPU가 시킨 대로 뭔가 할 겁니다. 리드면은 디바이스에서 데이터를 읽어서 여기다 놓을 거고, 라이트라면 여기 있는 애를 저 디바이스에다가 저장을 할 거고.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 다음에 3번. 얘가 다 했으면. 그러니까 2번, 3번은 누구 일이에요? CPU 일이에요? 태환이 일이에요? 태환이 일이죠. 읽고 다 읽었으면 뭐라고? When controller finishes its operation. 뭐죠? 그럼 빨간 글씨로 써 있는 게 set status register to 1. 예를 들어서 1하고 쓰면 1이라는 값이 어디로 가요? CPU로. 그게 interrupt. interrupt를 건다 하는 말이 뭡니까? 자기 스테이터스 레지스터에 뭐라고 쓰면 내가 이쪽에다 전기니까 전기줄이죠. 전기줄에다가 전기를 가하면 어쨌든 지가 갈 거 아닙니까? 그죠? 지가 갈 거예요. 그럼 CPU는 이걸 어떻게 받지?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고민은 좀 있다 하는 겁니다. 엄마 나왔어라고 전기 값을 보내면 그 이후는 어떻게 될지. 자, 여기 그러니까 CPU가 하는 일, 그 이후에 얘가 하는 일. 그 다음에 얘 일이 다 끝났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질까? 이제 2번 슬라이드부터 나오는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부터. 여기까지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잘 생각해가지고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1번은 누가 한다고? OS가 하는 일이에요. 그죠? 2번은 누가 한다고? 디바이스 컨트롤러가 하는 일이에요. 3번은 누가 한다고? 디바이스 컨트롤러가 하는 일이에요. 알겠죠? 네, 이만 지우고 정리를 하면 여기 뭐 let이라는 말은 없어야 되는데 이 let은 지우세요. 자, let controller sends a signal to CPU to inform the status. 어떤 스테이터스? 그 스테이터스가 뭐예요? completion of IO. IO를 끝냈다 하는 게 얘의 스테이터스예요. 그래서 저기다 쓰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Note that at this moment CPU는 뭐하고 있다 그랬지? 핵심이 1번, 2번, 1번이 뭐였어요? 메모리 맵 IO, 2번이 어싱크로너스 IO. 어싱크로너스 IO는 디바이스 컨트롤러로 써요.
쓰는데 일 시켜놓고 CPU가 놀아요. 3번은 뭐죠? 이 디바이스 컨트롤러를 써요. 쓰는데 2번하고 차이는 뭐냐면은 얘는 잡채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네? 2번, 3번 차이는 알겠죠? 자, 희한한 게 지금 우리가 뭘 배웠냐면 스테이터스 레지스터 배웠죠, 그죠? 저기 앞에 가면 얘가 뭐예요? 데이터 레지스터, 그죠? 얘는 뭐예요? 스테이터스 앤드 컨트롤 레지스터. 그러니까 어떤 정해진 명칭이 있죠, 그죠? 타이어, 핸들, 뭐 이런 이름이 있는 것처럼 하드디스크도 다 그렇게 이름이, 하드웨어도 그렇게 이름이 지어져 있습니다. 서머리. 서머리예요. 아이 오퍼레이션의 시나리오. 요거 읽을 줄 알죠? 시나리오. 스케나리오가 아니고 씬이에요. 시나리오가 뭡니까? 씬, 영화의 장면. 장면을 엮은 거. 그 시나리오라고 합니다. 어떻게 되냐면 F스캔F든 F프린트F든 이런 IO 일이 만약에 유저 프로세스 A라는 유저 프로세스가 IO를 리퀘스트 한다. 뭔 뜻이야? 그 안에 F스캔F든 F프린트F든 fetch해서 디코드해서 보니까 그게 나왔다는 뜻이죠. CPU loads appropriate information to registers in device controller. 디바이스 컨트롤러 안에 있는 레지스터에다가 appropriate information, 적당한 인포메이션을 CPU가 값을 올린다. 뭔 말인지 알겠죠? 이 챕터에 이 책의 디바이스 컨트롤러 얘기를 안 하고 바로 이 설명을 해요. 답답한 거지? 외워야겠죠, 그죠? 이런 일이 벌어지고. 근데 이 일은 performed by OS, 이 일은 그렇죠? 그러니까 OS가 돌아가는 거. F스캔F를 패치하고 뭐 그럴 때는 어쨌든 이 컴퓨터는 유저 프로그램 워크를 하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 일을 할 때는 그 사이에 OS 업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요거는 없애버리고 조그만 폰트는 나중에 나올 거니까. 그러면 CPU 프로세스 A는 cannot do anything for process A. CPU는 김치찌개를 만들고 있던 CPU는 태환이한테 두부 사와라 해서 써서 줬으면 나는 더 이상 김치찌개에 대해서는 할 일이 없죠. 그러니까 뭐 한다고? 다른 프로세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여기는 안 나와요. 그 말을 쓰기가 그래가지고 여기는 then CPU executes another process. 예를 들어서 프로세스 B. in modern OS. 지금 OS들은 CPU가 놀지 않고 다른 프로세서를 실행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컴퓨터에는 CPU는 CPU대로 뭐지? 합체 프로세스를 돌리고 있고 얘는 얘대로 하드디스크 가서 IO 하고 있고 두 개의 프로그램이 동시에 돌고 있죠. 그래서 이런 거를 패러럴 익스큐션이라고 합니다. 또는 시밀테니어스 익스큐션이라고 해요. 여러분들 중에 몇 명이 패러럴 프로그래밍인가 무슨 과목 들으려다가 말았죠? 폐강돼가지고 이런 거 다루는 거예요. 자, 그 반면에 그러니까 두 개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죠? CPU는 CPU대로 뭐 써서 태환이한테 주고 자 이제 잡채 만들어야지. 태환이는 지금 뭐 하냐? 이제 태환이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얘는 내가 뭐라고 써줬으니 그게 이제 컴퓨터니까 인스트럭션을 준 거잖아요. 그러면 얘는 뭐 하냐? 디바이스 컨트롤러 examines 그게 뭐냐면 디코드 한다는 거죠. CPU가 준 오더를 또는 그 레지스터에 있는 값들을 examine 그러니까 fetch 다음에 디코드 해야지 뭘 어떤 일을 해라 하는 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디코드든 examine이든 같은 말이다 하는 겁니다.
그걸 알고 그 다음에 디터미네이션은 디코드고 그거 했으면은 액션을 취해야겠지. 읽든 쓰든 그 액션은 CPU에서 말하자면은 익스큐션이죠. 이런 것들은 디코드하고 액션은 made by the IO 로직. IO 로직이 하는 일은 그 일이다. 그 다음에 만약에 리퀘스트가 read 또는 write 오퍼레이션이라면 컨트롤러는 저기 디바이스에서 데이터를 갖고 오거나 갖다 놓는다. 어디하고 어디 사이에 저 디바이스하고 우리 데이터 레지스터 있죠? 그리고 데이터 트랜스퍼를 한다. 그리고 맨 마지막 줄에 when done 다 끝나면 IO가 다 했다는 스테이터스 세팅을 하면 그게 바로 인터럽트가 돼서 CPU로 날아간다. 아시겠습니까? 이 절차입니다. 자, 이게 읽어볼 필요 없고. 자, 이게 우린 지금 어디까지 배웠어요? 인터럽트가 언제 발생하느냐. 그죠? 인터럽트가 발생하는 이유 알겠죠? 이게 가장 고전적인 시작이었어요. IO가 생기면서 OS가 필요하게 된 계기였습니다. 계기는 이런데 그 다음에 컴퓨터가 좋아지면서 복잡해지는 거죠. 나중에는 어떤 문제까지 생겼냐? 이런 문제까지 생기더라. 노트북이 없을 때는 이런 케이스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인터럽트 두 개를 예를 들게요. 인터럽트는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드웨어로 인해서 발생하는 하드웨어 인터럽트, 소프트웨어로 인해서 발생하는 소프트웨어 인터럽트. 네. 하드웨어 인터럽트 중에 제일 만만한 게 여러분들 노트북이나 태블릿 같은 모바일한 장치에서 생기는 배터리가 떨어졌습니다. 1960년대, 70년대는 노트북이 없었을 테니 이런 문제가 있었겠어요? 없었겠죠. 그죠? 더 옛날에는 또 다른 문제가 없었을 거고. 그러면 최초로 생긴 문제는 뭐냐? 아까 말한 IO 문제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IO 문제. 그래서 이런 하드웨어 인터럽트의 경우에는 어떤 하드웨어가 있으면 거기에 장치에다가 센서를 부착을 합니다. 센서가 우리 자동차도 운전하다 보면 뭐 기름이 떨어지고 말고 이런 게 있죠. 그죠? 어느 정도 떨어지면 불이 탁 들어오죠. 그 개념입니다. 센서를 붙여놓고 어느 정도 센서가 값이 떨어지면은 자기의 스테이터스에다가 뭔가 1 하고 쓰면 걔가 날아가는 거예요. 뭐가 돼가지고 날아가? 인터럽트가 돼가지고 날아가. 어떤 메커니즘인지 알겠죠? 그죠? 그게 디바이스 컨트롤러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다른 얘기예요. 소프트웨어 인터럽트는 또 다른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얘기한 디바이스 컨트롤러가 있고 디바이스 컨트롤러가 할 일 다 하고 자기 스테이터스를 1로 만듦으로 해서 인터럽트를 날려보내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얘는 어떤 방식이냐면 우리가 말한 저거죠. 디바이드 바이 제로. 디바이드 바이 제로. 이거를 그러면 여러분들의 컴퓨터는 어떻게 느끼고 있느냐 하면 여기 보시죠. 어떤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도중에 에러가 발생하면 이렇게 되는데 이걸 위해서 디바이드 바이 제로가 어떤 식으로 디텍트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CPU 입장에서. 컴퓨터 입장에서 여러분들 프로그램이 디바이 0으로 나누면 빨리 죽여버리고 그죠? 더 이상 계산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CPU에 특별한 플립플랍을 하나 갖다 놓습니다. 플립플랍이 뭐지? 한 비트짜리 저장 장치. 그 플립플랍을 갖다 놓고 두 번째 우리가 나눗셈을 할 일이 있죠. 덧셈, 뺄셈, 곱셈 말고 나눗셈을 할 때는 그 나누는 디바이저 X 나누기 Y 그러면 Y 값 OP 코드가 나누기예요. 그 다음에 오퍼런드가 있어요. 그럼 이 Y 값은 항상 어떤 특별한 레지스터에 저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디바이저를 저장하는 레지스터의 값이 0이 되잖아요. 0이 되면 이 플립플랍을 세트해요. 2. 그러면 여기부터 또 1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인터럽트가 걸립니다. 그러니까 위에서의 메커니즘은 어떤 하드웨어적인 장치에 하드웨어 장치에 센서가 부착되어 있고 스테이터스 레지스터라는 디바이스 컨트롤러에서 배운 그 개념이 적용되는 거고
소프트웨어 인터럽트에서는 CPU 안에 특정한 플립플랍, 특정한 레지스터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스페셜 퍼포스 레지스터 컴퓨터 구성에는 4개만 배웠지만 스페셜 퍼포스 레지스터가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오늘 이따가 하나가 더 늘어날 거예요. 그리고 컴퓨터 구조 가면은 많이 가르쳐 줄 거예요. 자, 이럴 때 이거는 그렇다고 치고 이것든 둘 다 인터럽트예요. 그죠? 둘 다 인터럽트인데 이 두 개의 인터럽트가 발생했을 때 아까 그랬죠. 우리는 여기까지는 어떻게 됐어요? 디바이스나 이런 센서들이 인터럽트를 날리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인터럽트가 날아갔어요. 지금부터는 CPU가 이 인터럽트가 걸렸음을 확인했을 때 무슨 일을 하느냐 하는 것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수업도 어떻게 이렇게 차분차분하게 잘하지? 기특해요. 이거는 이거 어떡하지? 자, 수업의 편의상 요거는 지우고 할게요. 이 슬라이드가 중요한데, 자, 봅시다. 배터리가 떨어졌다는 신호가 오면 우리는 알죠.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즉, 우리 화면에 배터리가 떨어졌으니 뭐 어떻게 해라. 그런 액션이 벌어졌으니 여기다 뭐라고 작성하는 서브루틴이 있겠죠. 요 서브루틴을 뭐라 그러냐?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 뭐 디바이스 배터리가 떨어졌습니다. 또 뭐가 있었지? 프린터가 뭐 오프라인 상태입니다. 종이가 떨어졌습니다. 이런 것들 메시지를 디스플레이하는 서브루틴들이 있겠죠. 0으로 나눠서 당신 프로그램을 죽이고 끝내겠습니다. 이런 서브루틴들을 디스플레이 한다든가 또 다른 필요하다면 어떤 일을 하겠지, 그지? 그 일을 하는 서브루틴들이 얘네들이. OS에는 그런 인터럽트의 종류마다 일단 1번 인터럽트마다 번호가 다 있어요. 여러분들도 똑같죠. 여러분들도 입학하기 전부터 학번이 어떻게 되지? 그렇죠. 2020 이거는 이미 존재해요. 그리고 2017학번 2027학번을 위해서도 학번은 존재해요. 거기다 어떤 이름을 꽂아놓느냐가 문제지. 그죠?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어떤 시스템이에요? 여러분들의 이름보다 아이디를 가지고 먼저 소팅을 합니다. 이름은 똑같은 이름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아이디 갖고 소팅을 먼저 하듯이 여기서도 인터럽트의 종류 명칭이 중요한 게 아니라 번호를 매겨버립니다. 그래서 IRQN하고 IRQX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인터럽트의 번호, 인터럽트 리퀘스트, 그죠? 인터럽트 리퀘스트의 번호 별로 다 서비스, IRQ0를 위한 서비스 루틴, IRQ1을 위한 서비스 루틴, IRQN을 위한 서비스 루틴. 이거를 우린 줄여서 ISR,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이라고 요게 OS에 다 있어요. 우리가 앞에서 OS, 여러분들은 이제 처음 배우지만 모던 컴퓨터는 요새 컴퓨터는 인터럽트 드리븐이다. 이런 말이 있었죠. 인터럽트라는 게 1장에 나올 정도로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OS에서도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이라는 건 핵심 기능을 하는 서브 루틴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얘기했죠. 부트로더가 하는 일은 OS를 하드디스크에서 메모리를 쭉 갖고 온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때 묻어오는 겁니다. 얘네들이 쫙 메모리에 깔려 있어요. 네? 자, 두 번째는, 그러니까 얘는 뭐 하는 거겠어요? 뭐, 배터리가 다 떨어졌으니, 뭐,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는 말이 여기 있어요. 그런 말들이 여기 어디 다 있습니다. OS는 얘 주소를, 첫 번째 주소를 알아요, 몰라요? 알죠? 얘 첫 번째 주소도 알죠? 다 알겠지? 이 첫 번째 주소만 묶어놔서 여기다 저장을. 이게 메모리예요.
메인 메모리. 메인 메모리 어딘가에 이 여러 개, 이거 뭐 몇 개가 있을지 모르겠지. 이 수십 개가 있는 이 ISR 서비스 루틴들의 첫 번째 인스트럭션의 주소만 쫙 모아놔요. 오케이? 요 놈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면 인터럽트 벡터라고 그래요. 벡터. 이게 인터럽트 벡터 그러면 여러분들 벡터 그럼 뭐 선형대수 뭐 그게 아니고 그 생각하면은 안 되고 벡터의 개념은 오히려 더 폭넓게 생각하면 뭡니까? 배열, 행렬. 선형대수가 하면 행렬하고 벡터하고 같이 보거든요. 행렬. 행렬은 1차원 행렬이 뭡니까? 여러분 쓰는 어레이지. 어레이 아닙니까? 주소값을 쭉 저장하는 어레이. 그죠? 스타팅 각 인스트럭션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의 스타팅 어드레스를 저장하는 스타팅을 저장하는 벡터. 그걸 뭐라 그래요? 인터럽트 벡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케이? 그러면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얘는 뭐죠? IRQ0의 스타팅 어드레스. 얘는 IRQ1의 스타팅 어드레스. 얘는 IRQN의 스타팅 어드레스가 되겠지. 우리가 컴퓨터 구성 시간에 인터럽트가 하나밖에 없다고 배웠죠? 기억납니까? 이게 협조가 안 되면. 자, 우리는 여러 개가 있고, 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IRQ0, 1, 2라는 거를 갖고 있는 인터럽트 벡터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개념적으로 설명을 하면, 첫 번째 프로세스가, 자, 김치찌개를 돌리겠다고 하다가 두부가 필요해서 컨트롤러인 태환이한테 내가 줬어요. 오더를. 주고 태환이는 이제 할 건데, 자, 이 순간 이후로 태환이는 특별히 할 일이 없어요. OS 교육에 있어서. 그죠? 어디 갔다 오나 보다. 뭐 PC방을 가든 관심 없고요. 어쨌든 얘는 언젠가 나한테 뭘 걸어올 거고, 인터럽트. 그때까지 있고, 어쨌든 난 모르겠고, 이제 나는 두 번째 프로세스를 실행을 할 겁니다. 자, 두 번째 프로세스에 또 첫 번째 어드레스가 있겠죠. 첫 번째 인스트럭션의 어드레스가 500이라고 하면 우리는 500, 나는 500번지, 501번지, 502번지 하나씩 실행을 하고 있을 겁니다. 엄마가 잡채를 만들고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599번 인스트럭션 끝내고 600번 실행을 하는 도중에 태환이가 왔어요. 엄마 두부 사왔어요. 라고 세팅하는 건 뭐죠? 자기의 스테이터스 레지스터에 1을 하고 씁니다. 그죠? 그게 무슨 얘 입장에서는 디바이스 컨트롤러 입장에서는 그 1의 의미가 뭐예요? 자기의 스테이터스가 completion of IO. IO를 끝냈습니다. 그런 상태죠. 그 의미에서 1을 써요. 그럼 그 1이 날라옵니다. CPU 안으로. CPU 안에는 그런 레지스터를 받기 위한 플립플랍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컴퓨터 구성 시간에 배울 때는 인터럽트를 한 종류만 가정을 했기 때문에 CPU 안에 한 비트짜리 R이라는 플립플랍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어른이 됐으니까, 어른은 아니고 청소년쯤 됐으니까 우리가 뭘 알아요? 인터럽트의 종류가 굉장히 많다는 걸 알아요. 플립플랍을 한 비트짜리니까 한 비트 갖고 되겠어요? 안 되죠. 어쨌든 인터럽트를 받는 여러 비트의 플립플랍, 즉 레지스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CPU는 fetch, decode, execute, fetch, decode 하다가 인터럽트가 걸리면은 이거 때려치고 딴 일 합니까? 하고 있던 fetch, decode, execute 스토어 이걸 다 맞춰놓고 딴 일을 합니까? 다 맞춰놓고 합니다. 그죠? 이게 다 끝나고 이제 그 다음부터 해야 될 일은 배터리가 다 떨어졌습니다 하듯이 두부가 왔습니다 하는 그걸 뭘 해야겠죠. 어떤 액션을. 자, 그 액션의 주소가 1000번지라고 합시다. 오케이? 그러면 OS는 이 테이블을 보고 저기 IRQ가 몇 번이냐? 0번이다. 0번의 스타팅 애드레스는 XX 써 있는데 우리 XX를 1000이라고 칩시다. 그러면은 이제부터는 1000번지를 돌려야 돼요.
그래서 OS는 PC 값을,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뭐죠? 내가 뭐라고 썼지? 600번지를 실행을 끝내고 R을 봤더니, 플립플랍을 봤더니 인터럽트가 걸렸어요. 인터럽트가 걸렸으면은 나는 해야 될 일이,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 뭐겠어요? 내가 601번지를 하다가 말았으니 601번지를 했어야 되는데 601번지를 못했잖아요. 똑같죠. 여러분들도 영어 숙제, 영어 공부하다가 수학을 해야 돼. 그럼 거기 접어놓죠? 그 다음 줄부터 읽을 거 아닙니까? 똑같은 거예요. 600번지는 600번지 인스트럭션을 끝냈으니까 601번지부터 해야 돼 하는 거를 여기 얻다가 저장을 합니다. 그 저장하는 공간이 여기 어디 보면은 스택이라고 써 있습니다. 스택. 일단 저장을 해요. 나 일로 올 거야. 한 다음에 프로그램 카운터 값을 XXX로 바꿔줘요. 그 다음부터 fetch decode execute로 스토어를 해요. 프로그램 카운터 값을 XXX로 바꿔주는 애는 누구예요? OS예요. 그치? 그 짓을 내가 해? 자, OS는 언제부터 시작했냐면은 OS 그러니까 내가 할 거냐 OS를 할 거냐 이 뒤에 또 나오는데 그거 되게 잘 판단을 해보세요. 자, XX PC는 XXX. 그러면 거기부터 이걸 다 실행을 합니다. 배터리가 떨어졌습니다라는 메시지가 착착 써지겠죠. 그게 써지면은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이 쭉 실행하다가 끝날 거예요. 이 끝났을 때 마지막 끝내는 얘는 죽으면서 누구를 살려줘야 돼요? 아까 하던 잡채를 살려줘야죠. 즉 잡채의 601번지 인스트럭션을 실행시켜주고 죽어야죠. 아따 나 죽을래 그러고 죽어버리면 돼요? 안 돼요? 그죠? 그래서 601번지가 지금 스택에 푸시되어 있으니 팝하면 601번지가 나오겠지. 그걸 어디다 집어주면 돼? PC에다 집어. 그래서 여기 어디 보면은 PC는 팝. 모든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의 첫 줄은 뭘까요? PC 값을 스택에다 푸시하는 거. 내가 돌아올 자리다. 그죠? 모든 인스트럭션 서비스 루틴의 마지막은 뭐죠? 내일 다 봤으니 이젠 네 일 해라. PC 값 세팅해 주는 거. 아시겠습니까? 자, 그런 메커니즘을 여러분들이 이거 되게 꼼꼼하게 생각을 해야 되고 이거를 그래서 여기 인터럽트가 시그널이 어라이브의 CPU 여기에 컴퓨터 구성에 의하면 아이씨 컴퓨터 구성에 의하면 여기 뭐라고? R이라는 플립플랍. 그죠? 그리고 더 자세히는 컴퓨터 구조 시간에 가면은 가르쳐 줘요. 오케이? 두 번째는 뭐예요? 이게 지금 인터럽트가 걸린 거고, 두 번째는 뭡니까? OS saves return address. 푸시. 그죠? 처음에는 리턴 어드레스를 세이브를 해야 되는데, 리턴 어드레스는 뭐예요? 현재 PC 값. 그 다음에 얘가 뭘 하죠? 인터럽트가 지금 몇 번이 왔나? 지금은 얘는 우리는 하나밖에 없지만, 뭐 내가 만약에 심부름 보낸 애가 여러 개 있으면 두부 사와라, 뭐 양파 사와라, 뭐 사와라 다 시켰는데 그럼 얘 입장에서 두부 사왔어요. 첫 번째, 저 왔어요. 이거 의미가 없어요. 두부 사왔어요. 이렇게 안 해요. 번호별로. 1번 왔어요. 3번 왔어요. 하고 얘기를 해요. 자, 3번 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기서부터 0, 1, 2, 3 번의 스타팅 어드레스를 PC로 넣어줘요. 그죠? 그게 바로 벡터드 인터럽트 방식이에요. Every interrupt is assigned 어떤 유니크한 ID, IRQ 몇 번이라는 ID를 하나씩 어사인하고
그 다음에 device send distinct signals. 자기 아이디를 같이 보내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to inform, 신경 to inform the CPU, CPU한테 뭘 알려주려고? They need service. 내가 사왔으니 이제 나 좀 어떻게 해줘. 하는 거고, once a signal arrives, CPU에 그 interrupt가 도착했으면 CPU checks the interrupt vector. 이게 몇 번이 왔나? 5번이 왔나? 3번이 왔나? 하면은 이 interrupt vector. 그죠? 요거는 이제 인덱스니까 요거를 딱 해서 X든 Y든 Z든 그 값을 그 다음에 to get the start address of proper interrupt service routine.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execute the ISR을 실행한다. 이렇게 OS 책에 써 있는데 실행한다는 건 뭡니까? 이거에 PC는 XXYY 이렇게 세팅을 해주면 자동으로 실행이 되고 만호 책에 있는 그 플로우 차트에 요쪽 거가 실행이 돼요. 그러니까 저쪽 사이드는 한번 갔다가 이쪽에 와서 계속 노는 거예요. 그죠? 자, 그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애프터 서비싱 인터럽트,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 여기서 여기까지 다 끝났다. 그럼 마지막 줄은 뭐냐? 원래 하던 애로 돌아가야죠. 돌아가야 되니까 그거는 PC는 팝 스택 포인터. 이 프로세스를 알겠습니까? 잘 상상을 해가지고 오면 이제는 다음 시간부터는 이 인터럽트가 동시에 여러 개가 막 생겨요. 그럼 오늘은 뭘 배웠냐면 하나의 프로세스가 실행되는 걸 지난 시간까지 배웠고 중간에 무슨 일이 생기면 얘가 끊길 수도 있다. 끊기고 다른 애가 실행하고 얘가 끝나면서 내가 복구하는 방법을 배운 거예요. 그죠? 그 다음 시간엔 뭐야? 이게 여러 개 있으면 어떻게 할 거냐? 하는 얘기를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